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자, 첫 번째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가장 많은 건 누구? 수소. 그렇지, 수소였잖아. 그 다음이 헬륨이야. 그 질량비가 3대 1이었잖아. 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아요, 우주에는. 네. 근데 이 수소와 헬륨은 언제 생겼냐면 빅뱅 초기에 생성된 원소들이에요. 네. 그래, 요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가장 많은 게 뭐야? 헐. 그래, 철이야. 그 다음이 산소요. 산소. 그 다음은 규소. 등등등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야? 탄소요. 산소. 그 다음에 탄소요.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아, 수소요. 수소. 수소. 등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자,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은 빅뱅 초기 생성된 원소라 그랬어. 그러면 자, 여기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네.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생기는 거야. 네. 자, 진화 과정 중 별 내부에서 생겨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다른 원소들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배워야 되겠지. 네. 그래,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울 건데 그러면 우선 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자, 별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야. 별의 탄생. 자, 별의 탄생은 우선 요거를 한번 알아보자. 별이 탄생하는 곳, 자, 별이 생성되는 곳. 자, 별이 아무 데서나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 네. 그러면 별이 생성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도 알아야 되겠지. 네. 자, 그럼 봐봐. 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기체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어. 성간 물질은 별과 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물질이 성간 물질인데 이런 물질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많아야 돼요. 그렇지, 많아야지 이것들이 모여서 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간 물질이 밀집된 많이 모여 있는 밀도가 커야 돼요. 네. 자, 밀도가 굉장히 커야 돼. 많이 모여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온도는 높아야 될까, 낮아야. 높아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 의사가 물을 끓이면 온도가 막 높아지지. 네. 그러면 물 분자들이 다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아, 날라가요. 다 날아가 버리고 흩어지지.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온도가 낮아야 될까, 높아야 될까? 낮아야 돼요. 그렇지, 낮아야 모여 있기가 쉽지. 네.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이에요.
자, 이런 것도 꼭 반드시 기억해둬야지. 별이 생성되는 장소는 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서 밀도가 크고 그리고 온도는 낮은 곳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곳. 암흑성운이라는 게 있거든. 네. 이 암흑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체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뒤에서 나오는 별빛을 가려. 네. 그래서 시커멓게 보이는 게 암흑성운이야. 이런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별이 생기는 장소를 배웠으니까 두 번째, 별의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 자, 별의 생성 과정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니? 성운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네. 성운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 자, 성운이 형성되면서 중력에 의해서 모여들다 보니까 중력 수축이 돼요. 중력에 의해 수축이 돼. 자, 이거를 중력 수축이라고 부르거든. 네. 중력이 커지면은 안으로 끌어당기니까 조그매지겠지. 네. 그러면 조그매지면 질량은 변함이 없는데 크기가 작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요. 밀도가 증가. 네, 높아져요, 높아져요. 밀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 중력 수축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중심 온도가 점점점 막 높아진단 말이야. 네. 그래, 중심별의 중심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이제 빛이 나네라고 하면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면 저거 별이네라고 하겠지. 네. 그래, 그게 뭐냐면 원시별의 탄생이라고 불러요. 아직은 별이 아닌데, 자, 이 원시별은 자, 내부에서 중력 수축이 되면서 중심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해. 네. 자, 중력 수축으로 이걸 쓰자. 중력 수축으로 역시 중심 온도는 상승을 하고,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 중심 에너지는 바깥으로 전달되겠지. 네. 그러면서 이제 자,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가 있거든. 네. 그래. 그러면서 원시별이 되는 거야. 자, 중심에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이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상태가 돼요. 네. 이것까지를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직은 별이 아니야. 원시별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자, 별의 탄생이에요. 자, 별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는 더 올라가. 네. 자, 중심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000만 K. 자, 1000만 K 이상이 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별을 뭐라고 하느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의서가. 네.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그렇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들을 모두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네. 그래. 그러면은 이게 별이 탄생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자, 주계열성부터를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뭘 배워볼 거냐면 주계열성이 뭔지를 배워볼 거야. 세 번째,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 뭐라고 얘기했죠?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그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도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조건. 자, 주계열성이라 중심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중심 온도가 얼마 이상일 때라 그랬죠? 1000K. 그럼 1000만 K. 1000K가 아니지. 1000만 K. 그래, 1000만 K야. 엄청 높은 온도야.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은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일 때, 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이 1000만 K 이상일 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네. 원자핵을 만든다. 그런데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이때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해. 자, 질량이 결손된다라는 말은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 질량이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전환돼요. 자, 이때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한번 따져보자. 두 번째, 질량을 따져보면 4개 수소하고 하나의 헬륨하고 누가 질량이 더 큰 거야? 4개 수소. 그렇지. 왜? 4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 때 질량이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이게 네.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4개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을 만들 때 이때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 네. 자, 그러면 이때 줄어든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할 때 델타 M 혹시 자, 이런 공식 들어봤어? 델타 E는 MC 제곱 이런 아인슈타인의 공식으로 나오는데 혹시 네.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요게 바로 질량이고 요게 빛의 속도거든. 네. 빛의 속도 제곱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에너지가 돼. 그래서 주계열성에선 이처럼 4개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들 때 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런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네. 자, 그러면 자, 주계열성은 무조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라 그랬어요. 자, 네. 그다음 세 번째. 주계열성의 크기. 자, 주계열성은 이제 크기가 일정해. 일정하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왜 변하지 않느냐면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지. 네.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하고 자, 이걸 조금 왼쪽에다 쓸까요? 자, 왜 그러냐면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같은 거예요. 네. 이 두 개가 같으면은 크기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걸 별이라고 해보자. 이게 별인데 자, 안으로 이렇게 수축하려는 끌어당기는 힘이 나오죠. 네. 자,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안으로 작용하는 힘을? 중력. 이게 중력. 그리고 바깥으로 이게 팽창하려는 힘, 네. 힘 또는 팽창하려는 압력이라고도 부르거든. 네. 이 두 개가 같을 때 크기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바로 별 주계열성의 특징을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여기까지는 지금 중심에서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배운 거야. 그치? 네. 그러면 만약에 주계열성 이후의 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에요. 네. 자, 여기서 요거 이제 우리가 요걸 잘 배우면 돼. 자, 주계열성 이후라 그랬어. 그치? 네. 그러면 아까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주계열성 이후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중심에서 일어날까? 아니요. 아니야. 그건 주계열성이 이미 아닌 거야. 그래서 중심에서는 또 다른 핵융합이 일어나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면 탄소 핵융합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거든. 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워야 돼.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첫 번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야.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변해요. 네. 자, 거성이야, 거성. 그러니까 주계열성에서 거라는 말이 거자거든. 크다라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별이 엄청나게 커져. 팽창을 해가지고. 그걸 거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을 지난 다음에 백색 외성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저거를 단계별로 이제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는 어떻게 변하냐면, 자, 이렇게 되죠.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자, 완결이 돼요. 종결이 돼, 종결. 끝나. 자,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은 중심은 무슨 핵이 되지, 이게? 어, 뭐 어려워. 수소가 핵융합해서 뭘 만든다고 그랬어? 수소액? 수소 핵이 융합해서 뭐를 만들어? 헬륨을 만든다 그랬잖아, 아, 헬륨. 맞다, 맞다. 아, 네네. 그러면 중심은 이제 뭘로 변하는 거야? 헬륨으로. 그렇지. 중심은 헬륨핵이 돼요. 자, 중심이 헬륨핵으로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했지. 네, 그러면 중력이 더 커지겠지. 네, 그러면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요. 네,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 이 중심의 에너지는 외부로 전달돼, 안 돼? 돼요. 그래, 그러면 중심 에너지가 바깥 대기로 또 전달이 돼. 네, 그러면 바깥 대기로 전달되면 바깥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네, 자, 바깥층에서 바깥 수소층에서 대기층에서 수소 핵융합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중력에 의해 끌어당기려는 힘보다 바깥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해. 알겠니? 네, 그러면 팽창을 하는 거야. 자, 바깥 대기는 팽창하는데, 자, 또 중심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네, 자, 중심은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C와 O까지 생겨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또는 백색 외성이 되는데, 네, 이거는 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깥 대기는, 자, 우주로 폭발을 해요. 네, 자,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 폭발하면서 흩어지는 기체야. 네, 근데 행성상 성운은 반지 모양이에요. 자, 반지 모양으로 바깥 대기는 팽창을 해서 우주로 흩어진단 말이야. 근데 중심은 더욱 수축하여 굉장히 조그만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나. 네, 자, 중심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백색 외성의 마지막 단계는, 자,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한번 봐봐. 네, 자, 세 번째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G가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네, 있지 쭉 별을 잘라보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제일 가운데는 C나 O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바깥층으로는 헬륨이 있어요. 네, 그 다음 바깥에는 수소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헬륨하고 수소층이 바깥으로 빵 하고 터져가지고 이런 반지 모양의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바깥으로 흩어지고 이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 네, 그랬을 때 이게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요 중심이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책에 그림으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볼 테니까 봐봐. 네, 자, 어느 그림을 보냐면 27페이지 맨 아래 그림 두 개가 나와 있지. 네, 네, 거기에 왼쪽 거 봐봐. 꼭 반지 모양으로 링으로 돼 있죠. 네, 그게 행성상 성운이란 말이야. 그 행성상 성운은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 나중에 터져서 기체가 우주로 흩어지는 이것이 행성상 성운이야.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어떤 거를 배우냐면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어떨까? 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경우는 어떤 과정으로 진화하는지를 배우는 거야. 자,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중심에서는 자,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C나 O까지 만들어졌지. 네,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이 돼요. 네, 자, 적색 거성보다 더 큰 별이 돼. 초거성. 네,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되고 그 다음이 자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돼요. 중성자별 블랙홀까지 만들어지는 게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야.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어떤 원소들이 또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겠지? 네, 자, 그 과정을 또 한번 쭉 설명해 보자. 자,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초거성. 자, 중심은 역시 무슨 핵융합이 끝나죠? 수소 핵융합이 종결이 되지? 네. 그래. 그러면 종결. 그래서 중심은 무슨 핵으로 바뀌죠? 헬륨, 맞아요. 헬륨핵. 그 다음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래서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 네, 그 다음에 자, 또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깥으로 에너지는 또 전달되겠지? 네,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또 중심에서는 헬륨 핵이 융합해요. 네, 자, 연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 네, 자, 그리고 중심 에너지는 대기로 전달되겠죠? 네, 전달되어 매우 팽창을 해요.
매우 크게 팽창. 네, 자, 이 매우 크게 팽창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초거성이 되죠? 네, 그래, 초거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중심에서는 핵융합으로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철 원자핵까지 만들어져요. 자, 초거성 중심에서는 철 원자핵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원소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 거지. 네, 그래. 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초거성에서 이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중성자별하고 그 다음 블랙홀이 만들어져.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자, 중심 철 원자핵이 네, 중력이 어떨까? 철은 굉장히 무겁지. 네, 그러면 중력도 매우 커지겠지. 네, 중력에 의해 대기가 수축을 해요. 네, 자, 수축하다가 그러면 중심으로 막 끌려오겠지. 네, 그러다가 중심핵과 충돌을 해. 자, 이렇게 중심핵과 충돌하다 하여 중심핵과 충돌하여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자, 이때 온도는 엄청나게 높아져. 네, 이 철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온도보다 더 높아져. 그래서 이때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흩어진 기체들이 있겠지. 네, 그 기체는 자, 초신성 폭발로 우주로 흩어진 기체들은 또 다른 별 생성의 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중심에 철원자핵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 중심은 더 수축을 해요. 네, 더 수축하여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돼요. 네, 자, 블랙홀은 우리가 알다시피 빛도 더 중력으로 빛까지 흡수해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안 나오니까 볼 수가 없어, 색을. 자, 이렇게 해서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는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 자,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중심에 뭐가 있어? 철이요. 철. 그 다음에는 규소하고 황, 규소.
황이요. 그 다음에 규소, 황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 층에는 산소하고 네온, 마그네슘이요. 산소도 있을 수 있고 네온하고 마그네슘도 있고 그 다음 층에는 탄소하고 산소요. 맞아요. 그 다음에 탄소, 산소 그 다음 층이 헬륨. 헬륨 그 바깥이 수소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가운데는 철이 있구나. 그러면 이 철을 보고 바로 생각해내면 되잖아. 이거는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이야. 네. 그래서 철까지 중심에서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그리고 자, 그 밑에 맨 아래 자, 초신성 폭발 그림 나와 있죠. 네. 그 그림 알아두면 돼요. 자, 행성상 성우가 굉장히 차이가 나지? 네. 그거 알아두면 돼. 네. 자, 거기까지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가 끝났네. 자, 의서가 네. 선생님이 첫 영상 올려준 거 봤어? 네, 봤어요. 그래. 네 영상 언제든지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의석이랑 선생님이랑 수업한 영상이니까 네. 얼마든지 다시 돌려보기 더 쉽잖아. 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쭉 넘겨서 들어도 되고 네. 그러니까 공부하기 훨씬 쉬우니까 잘 따라서 이제 해보면 돼. 네. 역시 오늘 영상도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인사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의석이가 얼굴 크게 나오지 않지? 네. 네. 원래 인사할 때 보면은 선생님하고 의석이가 화면이 계속 반으로 딱 잘려갖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 네.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편집을 안 하고 지워버리고 그래서 수업하는 내용만 영상으로 올리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의서가 이제 우리가 뭘 배웠는지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 돼. 초기 네. 원소는 자, H와 헬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네.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에서는 헬륨부터 해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졌고 네.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질량이 매우 큰 별은 헬륨에서 중심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초신성 폭발 때 철 이상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죠. 네. 그래 이런 원소들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 원소들이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또 뭘 배우냐면 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게 바로 태양계죠. 네. 그래서 태양계 형성과 지구의 형성을 배워볼 거란 얘기예요. 네. 태양계 형성과 지구 형성. 자, 이제 맨 먼저가 첫 번째 태양계 형성이에요. 네. 자, 태양계 형성도 자, 과정을 보면은 자, 태양계는 지금부터 약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냐면 50억 년 전에 약 50억 년 전 우리 은하의 네. 나선 8에서 형성되었어요. 네. 그래서 태양의 나이도 약 50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도 약 50억 년이야. 그래서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들의 나이가 거의 50억 년으로 비슷해.
즉 무슨 얘기야? 한꺼번에 생겼다는 얘기겠지? 네, 그래, 그러면 태양계 형성 과정도 한번 살펴보면은, 자, 과정의 첫 번째 나오죠? 네, 자, 태양계 성운이 먼저 형성된다 나오죠? 네, 맞아요. 자, 태양계, 태양이 별이거든.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별의 생성 과정 중에 성운의 형성이 되고 그것이 중력 수축을 한다 그랬잖아.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태양계가 형성되는 이 재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별의 초신성 폭발에 의해 흩어진 것들이 별의 재료가 된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봐봐. 자,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봐봐. 어느 초신성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이 밀도가 불규칙해졌다. 이에 따라 밀도가 큰 부분이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다. 그거잖아. 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선 자, 우주에 굉장히 쉽게 얘기할 테니까 우주에 밀도가 큰 곳에서 자,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서 모였으니까 이게 태양계 성운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수축할 때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끌려 들어가죠. 네, 이때 끌려 들어갈 때 회전력이 생기거든. 네, 자, 회전력이 발생을 해요. 중력 수축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그때 회전하게 되면서 자, 거기 보면은 원식 태양과 원반 현성이라고 나와 있죠. 네, 원식 태양과 원반이 형성이 됐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중심으로 모인 기체는 원시 태양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 회전력에 의해 납작한 끌려 들어가면서 원반이 형성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이제 고리와 미행성체 형성이라 그랬지. 네, 자, 고리와 미행성체 형성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원반의 물질들은 회전력에 의해 막 돌면서 충돌하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면서 원반의 물질들이 회전하며 서로 충돌을 해요. 네, 충돌하여 자, 합쳐지니까 점점 커지겠지. 네, 이게 미행성체가 되는 거야. 아직은 행성이 아니야. 미행성체와 중간중간에 이제 물질들이 합쳐졌으니까 빈 공간이 생겨버리겠지. 네, 그게 고리가 형성됐다 그래요. 자, 이렇게 미행성체와 고리가 형성이 돼. 자, 그런 다음에 미행성체들이 더 합쳐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제 행성이 되는 거지.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자, 이제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중심은 원시 태양이 되고, 자, 미행성체들이, 자, 같은 고리에서 막 돌다 보면은 충돌한단 말이야. 네. 충돌하여 합쳐지니까 원시 행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시 행성과 원시 태양까지 다 만들어지면 이거를 원시 태양계라고 부르겠지. 네. 자, 이 과정이 거기에 그림으로 쭉 나와 있어. 태양계 형성 과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성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 행성을 분류할 거란 말이야. 네. 자, 어떻게 분류하냐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어.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자, 차이점하고 그것들을 이제 살펴봐야겠지. 네.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은 누구누구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거기까지. 수금지화까지야. 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 네. 자, 얘네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가까워. 가까워요. 그렇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잖아. 네. 그러면은 온도가 높겠지. 네.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주로 있을까? 낮은 물질이 있을까? 높은 물질. 그렇지. 녹는 점이 높아야 안 녹고 행성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구형 행성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이 돼요. 네. 자, 이렇게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되는 얘네들은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밀도가 커요. 네. 평균 밀도가 크다. 그다음에 밀도가 크면서 표면 중력은 작아요. 네. 그다음에 얘네는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있는 아주 유명한 행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행성이 누구지? 호성. 그렇지. 토성이지. 토성에는 고리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 네. 자, 그런 고리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있지. 지표가 있어요. 네. 지표가 있다는 얘기는 땅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야. 네. 수성도 있고 금성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표면이 막 마그마처럼 있어도 지표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지구 지표가 있고 화성도 지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는 없거나 무거운 기체로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위성수는 또 어떨까? 적어요. 그렇지. 위성수는 없거나 적다야. 자, 그래서 자, 수성은 위성이 없어요. 금성도 위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위성을 갖지 않는 행성이 수성과 금성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위성이 다 있는데 지구의 위성은 달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지. 네. 근데 화성의 위성은 2개가 있어. 만약에 화성에 가서 지구가 살 수 있다면 달이 2개가 뜨는 거야.
네, 포보스, 데이모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 이게 네,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야. 네, 그러면 두 번째, 목성형 행성. 나머지죠. 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자, 요거의 목성형 행성인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죠? 네, 맞아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물질, 낮은 물질. 낮아요.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이 돼요. 대부분 있지? 네,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어.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크기가 커요. 그 다음에 평균 밀도가 어떨까? 낮아요. 밀도가 작아요. 표면 중력은 어떨까? 그것도 낮아요. 이거 표면 중력이 지구보다 크지. 아, 그래서 지구보다 가벼운 기체들이 묶여 있을 수 있거든. 그 네네. 다음에 고리가 있어요. 다 있어, 다. 희미하더라도 다 고리가 있고, 얘네는 지표가 없죠. 네, 지표가 없다. 지표가. 그 다음에 대기는 주로 뭘로 돼 있다고요? 헬륨, 수소와 헬륨. 네, 수소와 헬륨의 가벼운 기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위성수는 많아요. 많아요. 목성에 가장 유명한 위성이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4개가 있고 그 4개보다도 막 훨씬 더 많아. 20개 이상 존재해요. 네, 자, 그리고 토성의 7번째 위성이 타이탄이라고 부르는 위성이 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목성의 행성과 지구형 행성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됐니? 네, 그래.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뭐를 배우겠어? 지구가 어떻게 생기고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우면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 네. 그래. 그거까지 배우고 만약에 쉬는 시간 필요하면 그거까지 배운 다음에 쉬는 시간 줄게. 네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자, 세 번째가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이라는 거야. 세 번째. 지구 형성과 생명체 탄생. 자, 그러면 지구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볼 건데, 자,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미행성 충돌이라고 불러요. 자, 아까 우리가 미행성이라고 하는 건 아직 행성은 아니야 라는 얘기지. 네, 근데 이 미행성들이 점점점 충돌에 의해서 합쳐진다 그랬잖아. 네. 그럼 점점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져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질량이 증가하면서 얘네들을 충돌할 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거든. 네,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러면 이 미행성체들 속에 있던 기체들이 막 분출이 되겠지. 네, 그 기체들이 원시 대기부터 지금 대기까지 성분을 이루는데
자, 기체는 이런 것들이 방출이 돼요. 자, 수소,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수소, 질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자, 그 조그만 미행성체에 있던 것들이 다 저렇게 방출이 되는 거야. 저런 기체가. 네, 자, 그러다가 자, 막 미행성체가 충돌이 되면서 온도가 상승하니까 전체가 뜨거워졌겠지. 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그마의 바다라고 불러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액체 덩어리인 적이 있단 말이야. 자, 이 마그마의 바다에서는 미행성체 충돌이 최대가 되겠지. 네,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질량은 점점 커졌겠죠. 네, 그리고 또 온도도 계속 상승했겠지. 네, 이때 발생한 기체들은 뭐가 있겠어? 똑같아. 수소,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네, 자, 지금 지구 전체가 액체 덩어리라 그랬지. 네, 액체는 무거운 놈이 가라앉을 수가 있지. 네, 그래, 전체가 액체일 때 이때 물질이 이동을 해. 어떻게 이동하냐면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요. 자,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지구 내부에 뭘 이룰까? 지구의 핵이라고 하죠. 아, 네, 자, 지구는 멘틀, 핵, 외핵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 멘틀과 핵으로. 네, 이때 마그마의 바다일 때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핵이 된 거야. 네, 그러면 가벼운 건 또 뜨겠죠. 네, 가벼운 주산염 광물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광물은 떠서 멘틀을 구성하게 돼요. 네, 자, 이렇게 마그마의 바다일 때 물질이 분리돼서 지구의 층으로 나눠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마그마의 바다에서 지구도 냉각이 돼야겠지. 네, 그래, 냉각돼야 지각도 형성되고 할 거 아니야. 네,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원시 지각이라 그랬어. 자, 이제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게 감소하니까 온도가 하강하겠지. 네, 맞아요. 온도 하강하면서 자, 지구 겉부분이 냉각이 돼요. 자, 지구 겉부분이 냉각되어 원시 지각을 만드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다. 이때 지구의 대기는 어떤 기체가 있었을까? 수증기, 여기 위에 있던 거 그대로 쓰면 돼. 아, 자, 어떻게? 수소,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렇게 있었겠지. 네, 그래, 이게 원시지각이 형성된 거야. 근데 자, 지표가 막 이제 냉각됐다 하더라도 내부는 아직 안 식었겠지. 네, 그래, 그러면 내부는 마그마잖아, 전체가. 네, 그러니까 그때 화산 활동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요.
막 지각 위로 막 뜨거운 용암이 솟구치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러다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 바다가 형성돼요. 네, 자, 이게 순서야. 원시 지각이 형성된 다음에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데 이 원시 바다는 자, 이제 대기 중 뭐가 떨어지는 거야? 비, 그래, 비가 떨어지는 거야. 뭐가 냉각된 거야? 수증기. 네, 수증기는 기체인데 이 수증기가 냉각돼요. 비로 내려요. 네, 자, 비로 내리고 이 비는 낮은 곳으로 모이겠지? 네, 낮은 곳에 모여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잘 봐. 이때 대기 중에 가장 크게 변한 양이 있어. 누가 가장 많이 없어졌겠니? 의사가 어려운 거 아니야. 대기 중에 수증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 수증기가 대기에 있던 것이 비로 내려서 다 땅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중에 제일 많이 없어진 건 수증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때도 수소,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 양은 급감했죠? 급감. 네, 급감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 그 다음에 원시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자, 지금 공기 중에 대기 중에는 산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없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원시 대기의 변화가 생겨. 원시 대기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봐봐.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원시 바다에 녹아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해요. 알겠니?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겠다. 원시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녹은 거야. 바다에 녹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기는 어떻게 변하냐면 자, 이제 수중에서 깊은 바다에서 광합성 세균이 발생을 해요. 자, 광합성 세균에 의한 광합성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산소가 발생하지. 아, 네, 그래, 산소가 공급되고 이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돼요. 자,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는데 대기 중으로 산소가 방출돼요. 자, 어떻게 돼? 기체 성분을 바꾸겠죠. 네, 기체 성분을 변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야. 자, 대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은 오존층이 형성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 때문에 오존층이 형성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오존층이 형성돼요. 자,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오존으로 변했어. 그러면
드디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어, 오존은 뭘 차단하죠? 자외선 차단.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 네,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자, 자외선은 에너지가 매우 강한 에너지거든? 자외선이 피부에 막 닿는다 그러면 피부암에 걸려. 그리고 세포가 죽어. 네, 그러면 오존층이 없으면은 생물들이 이 자외선 때문에 못 살겠지. 네, 오존층이 발생한 다음에 자, 해양에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을 해요. 이게 지구의 생성 과정이야. 그리고 대기의 변화를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한번 써보자. 네, 자, 대기의 변화를 쭉 보면 자, 대기가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대기가 있어. 이게 누구냐면 질소예요. 그 다음에 대기가 쭉 계속 이렇게 감소한 대기가 있어. 이게 뭘까? 수증기, 아, 이산화탄소. 아, 근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이산화탄소가 그 바다에 녹아가지고, 그렇지. 바다에 녹아서 원시 바다 생성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된 게 누구냐면 산소예요. 자, 여기에서 생명체가 출현을 한 거지. 광합성 세균이. 네, 이게 대기 변화에 대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의사가 여기까지 배운 거에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초기의 원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수소와 헬륨이 생긴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놈들이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인데, 이런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별의 생성과 별의 진화 과정 배운 다음에 태양계 형성과 그 다음에 행성 형성과 지구 형성까지 배운 거야.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를 분류하는 걸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화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